여러분, 역사를 그냥 기록하는 화가가 아니라 아예 붓으로 역사를 새로 써내려간 화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그림. 한쪽은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격렬한 현장이고 다른 한쪽은 제국의 눈부신 영광을 보여주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완전히 다른 두 시대를 그린 사람이 바로 한 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시대를 담아낸 위대한 예술가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입맛에 맞춰 그림을 그려준 선동가였을까요? 오늘 그의 대표작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다비드가 어떻게 혁명의 화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당시 다비드가 푹 빠져있던 스타일이 바로 신고전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질서, 명료함, 영웅적인 모습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당시 프랑스 혁명이 외치던 이상과 정말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 바로 이 그림,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좀 보세요. 개인의 슬픔이나 가족보다 국가를 위한 맹세가 먼저다.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곧 닥쳐올 혁명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비드의 예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그냥 이상을 그리는 걸 넘어서 아예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1793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다비드의 절친한 동지였던 장풀 마라가 욕조에서 암살당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비극적인 사건이 미술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네, 바로 이 작품, 마라의 죽음입니다. 다비드는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마라의 죽음을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의 성스러운 이미지로 영원히 박제해버렸죠. 다비드가 어떻게 마라를 순교자로 만들었는지 그 디테일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저 자세,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술을 십자가에서 내린 모습을 그린 피에타 같은 종교화 구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표정은 또 어떻고요? 고통스럽기보단 너무나 평온하죠. 당시 혁명정부가 가톨릭을 엄청 탄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비드는 바로 그 종교적인 상징을 이용해서 낡은 성인 대신 혁명이라는 새로운 종교의 순교자를 창조해낸 겁니다. 이건 진짜 예술로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혁명의 심정부에서 활약하던 다비드. 그의 인생에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새로운 권력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만나게 된 거죠.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그의 붓도 새로운 주인을 향해 됩니다. 나폴레옹을 위해 그가 그린 다음 작품은요. 와, 일단 그 크기부터가 사람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캔버스 가로 길이만 해도 무려 9.79m고요. 세로 길이는 또 6.21m나 돼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고 선언하는 것 같죠? 그리고 마침내 공개된 그림이 바로 이것,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죠? 이 그림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전 세계에 나폴레옹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정당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이야기, 다비드가 어떻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권력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조작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그림, 과연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그린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 이 그림은요, 실제 역사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보여주고 싶었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원래 나폴레옹은 교황한테서 왕관은 확 낚아채서 자기가 직접 썼거든요. 근데 그림에선 아주 자비로운 황제처럼 아내인 조제핀에게 씌워주고 있죠. 심지어 저기 귀빈석에 앉아있는 나폴레옹의 어머니, 사실 저 자리 없었어요. 대관식에 아예 불참했는데도 그림에는 떡하니 그려 넣어서 우리 황실은 이렇게 화목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중에서도 백미는 바로 교황의 모습이에요. 그림 속 교황 비오 7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축복이나 해주는 좀 무력한 모습으로 그려졌잖아요.
나폴레옹은 교황도 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위드는 그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붓을 움직인 거고요. 저 미묘한 자세 하나 바꾼 걸로 그림의 정치적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명의 권력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대가는 결국 혹독했습니다. 이제 다비드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죠.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그의 영원할 것 같던 후원자 나폴레옹이 무너집니다. 그러자 다비드의 운명도 함께 추락하죠. 왕정이 다시 들어서면서 과거 루이 16세 처형에 찬성했던 그는 결국 추방당하고 말아요. 결국 벨기에 브뤼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고국 프랑스 땅은 다시는 밟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다비드의 예술 인생을 정말 잘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그의 그림은 시대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권력이 만들어낸 선전물기도 했던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이 혹은 미디어가 권력의 편에 설 때 과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